또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스름 하단부를 깨고 나서 올리고 깨고 나서 올리고 깨고 나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유사품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패턴도 존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보공입니다. 참 슬픈 날이죠. 비트코인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 하단부를 깨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채널 하단부를 깬 거 그 자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딱 터치할 때보다 오히려 깨지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일단 주봉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도 몸통으로 하단을 이탈하고 상승, 또 몸통으로 하단을 이탈하고 그리고 상승, 몸통으로 이탈하고 상승, 몸통으로 이탈하고 상승. 대부분 저점을 위협해도 살짝만 위협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볼벤 하단이 깨졌지만 오히려 올라가는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주봉 프레임이죠. 주봉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음봉을 몇 개 만들다가 올라가도 이걸 4시간 봉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면 이게 공포스러운 하락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거 보고 시장가 5배 롱 버튼 누르면 굉장히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프레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서 게임을 할 건지 좀 정해야 합니다. 일단 이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참고를 했던 게 이 4시간 봉 채널 라인입니다. 차트가 상승을 할 거라면 이런 채널은 아예 못 미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이탈을 해버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탈하고 올라갈 때는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하단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봤던 게 이 지점이었죠. 잘 올라오고 나서 또 한 번 채널을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직전 영상에서 제시했던 게 이 채널의 25% 라인에서 올리는 그림, 이 당시에 쌍바닥을 딱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제시했고 실제로 상승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쉽게도 단기 반등으로 종료가 이렇게 단기 관점이 깨져버리면서 어제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일본과 주봉의 형태가 안 좋다, 다음 지지 구간이 85K쯤에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좀 남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85K까지 내려온 뒤에 하락의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보이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N자로 상승 구조를 만들어서 채널을 형성시키고 수렴을 한 뒤에 수렴의 하단부와 채널 하단부를 동시에 깨고 나서 올리는 패턴이에요. N자로 상승 구조를 만들어서 채널을 형성시키고 수렴을 한 뒤에 채널 하단부와 수렴 하단부를 동시에 깨고 나서 올리는 패턴이에요. 또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수렴 하단부를 깨고 나서 올리고 깨고 나서 올리고 깨고 나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유사품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패턴도 존재를 합니다. 터틀스프 모델이라고 해서 N자 상승을 만든 뒤에 이 횡보 구간의 하단부를 깨버리는 겁니다. 횡보 구간의 하단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몰려있는 이 매수자들을 손절을 시켜서 매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시장에 나온 이 매도 주문들을 세력들이 자기네들 매수 주문과 체결을 시켜서 올린다는 패턴이에요. 왜 why? 살려면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매수하려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일부러 이 하단부를 깨서 죽이는 패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의 정석적인 매매법은 뭐냐? 다시 한번 이 횡보 구간 하단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확인하고 그때 거래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패턴대로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그대로 쭉 흘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고 확인한 뒤에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하면 조금 늦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처럼 급등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종종 나오냐면 이런 고점들에는 숏 포지션들의 스탑로스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롱의 손절매가 매도 주문으로 실행되는 것과 반대로 이런 숏의 손절매는 매수 주문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점들을 쳐버리면 시장에 매수 주문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 주문의 힘으로 치고 이 숏 또 치고 또 치고 또 이 고점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숏스탑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들의 배치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급하게 밀어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들의 배치가 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모든 거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게 앞선 사례들처럼 좀 급하게 올라와 버리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만 더 싼 가격까지만 와주면 정석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단 내가 얼마를 걸고 들어갈 건지를 정해야죠. 증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얼마를 잃을 건지, 실패에 얼마를 걸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걸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그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세한 거래 셋업은 보다가 나오면 텔레그램에 공유를 한번 드려볼 건데 이 셋업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 주봉상의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의 실패로 돌아가도 주봉상에서 그냥 티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단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패턴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좀 녹화를 켜게 되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욕심보다는 계획을 우선시하는 그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보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